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 생기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조금 식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자체도 일단 하락 출발을 했지만 이 마감 시점은 더 나쁘게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자, 이런 상황들은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자, 다우지수, 나스닥 둘 다 하락세로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오늘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네요. 자, 이 부분들 전달해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테슬라의 공장 중단이 장기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면서 천슬라가 깨졌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세로 지금 연 이틀째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2차전지 관련주들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테슬라의 공장 중단 장기화는 또 상하이 지역에 그런 그 도시 봉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언제쯤 가능하겠는가, 이번 달 말 정도나 가능하다, 이런 식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같이 전달해 드리고요. 쌍방울이 이 쌍용차를 인수하는 것이 진지하다, 이런 식으로 또 호소문을 냈다라고 합니다. 자, 쌍용차를 인수를 꼭 하고 싶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지금 쌍용차 인수에 뛰어든 그룹이 쌍방울 그룹과 KG 그룹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쌍방울 쪽으로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뭐 먹튀다 어쩌다. 근데 이런 것들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 어떤 것들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묻지 마세요. 뭔지 대충 아실 것 같으니까요. 네, 빠르게 오늘 진행하고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 먼저 보면은 어떤 식인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침 시작 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하락을 일단 출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쭉 떨어지면서 장 마감까지 그냥 그대로 잡아당겨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시장이 계속 분위기가 안 좋게 진행되었다, 상황이 안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배경을 만들어 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나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19%, 그 다음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2.1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 왜 이렇게 만들어진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재료는 일단은 국채금리부터 시작합니다. 3월달 CPI가 8%를 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연방준비제도 이 연준에서 긴축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상승세를 탔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채금리가 뭐 올라가는 것은 뭐 그다지 이제 뭐 놀라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연준의 긴축 우려감 때문이다. 금리를 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금리 올릴 거 모르고 있는 사람 없었잖아요. 근데 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하게 국채금리도 올라가는 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CPI 같은 경우도 이제 8%대 이상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은 총재들이 이제 다음 번 회의에서 FOMC에서 0.5%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뭐 매우 가능성이 크다.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아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 그만큼 시장이 재료가 빈약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거야. 그냥 시장은 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매도가 나오는 것이다. 또는 뭐 우려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겠죠.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다가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2차 상승 이후에 지금 전고점을 넘지 못한 상태로 흘러내리게 되면 부담이 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매도를 치고 있는 상황이 사람들이 무서워서요, 사람들이 실망해서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게 조금 낫잖아요. 그래서 한 이야기 또 하고 아는 얘기 또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새로울 게 없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CPI 지표 발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면,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이런 상황들을 연결해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이것도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은요, 일단은 글로벌 투자 심리가 약화되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 좀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15일 동안 지금 중국 상하이 지역의 도시 전면 봉쇄가 지속됐고요. 조금 풀렸습니다. 일부 정상화되긴 했는데 완전한 정상화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15일 동안 이제 상하이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성장성이나 경제적인 파급력 이런 것들이 좀 제법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에 대한 그런 걱정거리로 다가온다라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이야기도 해드리겠지만 테슬라도 지금 공장이 중단이 돼버린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국 쪽에서 회사들이 좀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중국의 3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표가 작년 같은 달보다 8.3%나 올랐습니다. 중국도 이제 물가가 무지하게 올랐다는 얘기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이건 그대로 소비자 물가지표로 또 전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의 어떤 확산세가 멈출 기미를 보지 않고 도시 봉쇄가 일어났다. 경기는 둔화될 수 있다. 물가 올라가고 경기 둔화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위험 회피 심리가 부각되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유는 이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국채금리 어떤 상승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 여기에 따른 부담감이 시장을 끌어내렸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조금 맞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8% 이상 하락을 했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다시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그 원유 WTI가 지금 4%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경기가 이제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면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데, 중국의 이런 그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어떤 그런 병적인 그런 자세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런 화를 좀 돋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추이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아직까지도 제로 코로나를 고집하면서 그 큰 도시를 봉쇄를 시키는지 아직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끌려 나온 악재들이고 얘네들이 부담감을 좀 줬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도 영향을 좀 받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출렁거릴 수 있겠습니다만 재료를 좀 살펴보니까 지수는 많이 빠졌지만 실제로 재료가 빈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한 바가 있다라면 주가가 떨어져 시작하더라도 반등으로 연결시키는 끌어올리는 형태의 양봉 캔들의 그런 모양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수급이요. 가장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그래서 수급에 대한 영향이 가장 중요하다.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자, 상하이 공장의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테슬라가 이틀 동안 8% 폭락했다. 2차전지 관련주들 좀 힘들 수 있겠죠. 지금 상하이 공장이 이번 달 말이나 좀 풀릴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이 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업 중단이 장기화되게 되면 일단 물건을 못 만들잖아요. 물건을 못 만들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비용은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비용 증가에 손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이제 1000슬라를 붕괴되면서 975달러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8%나 하락세를 좀 했다는 얘기인데 이거 폭락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네, 어쨌든 한 8% 정도 하락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번 달 말에 이제 공장 재개가 다시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지금 테슬라의 3월 55,000대 그 정도 생산량이 나왔었는데 지난달에 68,000대에 대비해서 18.5% 정도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4월 달에는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될 수 있겠죠. 왜냐면 공장 완전 줄어들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또는 가격 인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바이어들이 아주 몸이 달아있는 상태여서 지금 테슬라 쪽이 주문을 엄청나게 서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하이 공장의 문을 다시 열게 되면 이제 주문을 빠르게 소화하면서 이제 일거리가 많아지게 되고 테슬라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번 달 말이나 공장을 재가동한다고 되어 있으면 3월달 생산량은 그 정도인데 4월달 생산량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테슬라의 어떤 주가가 터닝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것은 이번 달 말 또는 이제 5월달 초입에 들어가면서 또는 봉쇄가 풀리는 그 시점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서야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이러한 내용들은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고스란히 피해가 넘어갈 수가 있겠죠. 물론 테슬라가 걔네들 그 2차전지 종목을 다 쓰는 건 아니죠. 2차전지를 다 그쪽에서 사서 그것만 다 쓰는 건 아니지만은 테슬라가 또 전기차의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대표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 이런 식의 좀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한꺼번에 엮여지는 전기차 테마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플랫폼을 더 확충한다 해가지고 주가가 좀 오르긴 했었는데 요거랑은 좀 다른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하락 진행이 되고 있다거나 뭔가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 또 영향을 계속 크게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아직 불확실하다라는 것은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 뭐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쌍방울이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이거 우리 진지하다. 우리를 믿어달라. 이런 식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지금 12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인수를 적극적으로 살피고 있는 곳은 쌍방울 그룹과 KG그룹 두 곳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쌍방울 그룹이 더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KG그룹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림을 앞세워서 일단은 인수하겠다 뭐 이런 정도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제 시너지 효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우리는 쌍용차를 인수해가지고 뭐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죠. 자, 근데 쌍방울 그 그룹주들의 그런 어떤 최근에 주가 상승에 따른 움직임들 뭐 이제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채 물량을 팔아먹는다든지 뭐 이건 뭐 당연하게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다 쳐더라도 또 뭐 지분을 턴다든지 이런 식 그러니까 약간은 빤스런 성격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쌍방울 그룹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력이죠.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 왜 자기네 그룹주들도 그다지 썩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 또다시 적자 기업을 사들여 가지고 그런 힘든 상황을 과연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뭐 광림과의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룹 전체가 다 흔들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쌍방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풍문 그 다음에 일부 언론의 오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 근거 없는 소문과 가짜뉴스는 네, 순수한 인수 의지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다. 인수자금 준비하고 있고 충분한 네, 이런 그 인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믿어달라. 이런 식으로 입장문을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믿지 않고 있다는 게 이제 함정이죠. 네. 그다음에 KG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다. 확정된 사항은 없다. 이렇게 공시가 나왔지만 그냥 검토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확정 사항은 없다.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쌍방울하고 KG그룹이 지금 이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등락을 거듭하는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매수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투자의
있어서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시기를 좀 지나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최근에 급등을 해버렸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의 포인트 그런 시점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그 부분만 일단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빠르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 그 다음에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부분, 이것 때문에 미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라서 크게 영향은 없고요. 그냥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 증시를 좀 끌어내리는 역할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공장 중단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쌍방울이 쌍용차 인수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호소를 하고 있는데 알았어요 라고 그냥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알았어. 니들의 의지는 알았으니까 한번 잘해봐 이렇게 얘기만 그냥 해주고 나는 모르는 척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기업들 매수하기 좀 어렵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매도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한 번씩은 더 치고 빠지고 하는 그런 롤러코스터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해서 매도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에 기인하여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 것을 권한다. 투자자는 늘 자신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주식시장은 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마냥 또 보수적으로만 담긴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짠다라는 거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종목들과 그 다음에 약간 공격적인 종목들 같이 섞어 담으면 좋지 않겠는가 판단되는 부분이겠죠. 달걀과 메추리알을 같이 담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느 것이 나한테 더 어울리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서 시황 마치고요. 오늘도 성공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쿵 하고 떨어진다라면 오히려 올려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